저희 조코피TV는 인터넷 가전 렌탈 변경 시 현금으로 110만원 당일 지급, 인터넷 끝판왕,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신차 검수부터 장기 렌트 리스까지 모빌리티 서비스의 정수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아직도 모르세요? 현금 지원금 110만원을 인터넷 끝판왕에서 지원해드립니다. 내가 내는 월 요금에 포함되어 있어서 안 받으면 나만 손해!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현금 지원금에 72만원 결합 할인까지 놓치지 마세요. 약정이 남아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인터넷 끝판왕과 상담만 해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쏩니다. 혹시나 현금 사은품을 더 주는 곳이 있다면 차액 150%까지 보상한다고 하니까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다른 곳 알아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1555-3312 365일 상시 상담 가능하니 빨리 전화하세요. 1555-3312 더보기 고정 댓글 링크도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엄청 춥네요. 그리고 또 이 추운 날씨가 샌안토니오 스퍼스 팬들에게도 좀 크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바로 빅터 웬반야마가 쓰러졌기 때문인데요. 웬반야마의 부상 때문에 당분간 샌안토니오 스퍼스는 웬반야마 없이 시즌을 꾸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전 이후에 왼쪽 종아리 통증 때문에 결장을 하고 있습니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랑 맞붙었을 때에 커리에게 2경기 95점을 주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스위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웬반야마가 커리를 막아야 되는 장면들도 많았는데, 물론 그 2경기가 결정적이진 않았지만 웬반야마의 종아리에 탈이 나고 말았습니다. MRI 검사 결과 왼쪽 종아리 염좌 진단을 받았고요. 최소 2에서 3주가량 결장이 예상됩니다. 3주 정도 빠진다면 10게임 정도를 나서지 못하게 되고요. 곧 재검진을 또 한다고 하네요. 자, 미치 존슨 이 샌안토니오 스퍼스 감독이 웬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웬비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82경기를 모두 뛰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린 그 어떤 위험도 감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극히 맞는 말이지만 저는 미치 존슨 감독의 책임도 없지 않다고는 생각을 해요. 결과론일 수도 있지만 우선 23-24 시즌 루키 때는 웬비가 29.7분 뛰었습니다. 이때는 감독이 그렉 포포비치 감독이었고, 자, 그리고 지금만큼의 그런 위력은 아니었기 때문에 출전 시간이 또 어느 정도 조절이 된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지난 시즌은 혈전 때문에 시즌 아웃되기 전까지 46경기 33.2분 출전 시간이 늘었는데, 이번 시즌에는 더욱더 증가했습니다. 12경기 현재 34.7분인데 35분 아래긴 합니다만 저는 굉장히 출전 시간이 길다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윙도 아니고 백코트 자원도 아니고 키가 2m 30cm 육박하는 선수가 34.7분이면 지나치게 깁니다. 자, 그리고 10월 5경기에는 33.8분이었는데 11월 부상으로 쓰러지기 전까지 7경기 35.3분이었어요. 저는 오히려 반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출전 시간을 초반에는 좀 늘릴 수 있지만 서서히 줄여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사견으로는 지금 거꾸로 간다고 느끼고 있고요. 결국에는 종아리 하체 쪽에 통증을 느꼈습니다. 자, 웬반야마 없는 샌안에 대한 다행히 프런트 코트는 풍부합니다. 여기에 적진 않았지만 비즈맥 비욘보도 있고요. 루크 코넷, 제레미 소엔, 켈리 올리닉, 카터 브라이언트 등등이 있는데, 루크 코넷과 켈리 올리닉은 5번, 네, 그리고 제레미 소엔과 카트 브라이언트는 4번으로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4명의 출전 시간, 비욘보까지 5명이 전부 다 늘어날 거예요. 자, 루크 코넷은 지난 경기 웬반야마가 없는 이 상황에서 주전으로 뛰었습니다. 6경기 23분을 뛰는 선수니까 주요 로테이션 핵심이고요. 10.2득점, 6.2 리바운드, 1.2 블락샷, 그리고 이번 시즌 현재의 필드골 성공률이 무려 80.6%입니다. 이거는 사실 어마어마한 거죠. 네, 야투 31개 가운데 25개를 집어넣고 있고요. 아마도 웬비가 없는 동안 코넷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뛸 겁니다. 자, 그리고 제레미 소헨 부상에서 돌아와서 7경기 출전이 전부입니다만 15.6분 뛰면서 6.6득점, 2.7 리바운드, 1.6 어시스트, 필드골은 63%인데 포포비치 감독이 있을 때처럼 더 이상 제레미 소헨을 볼핸들러로 쓰진 않습니다. 시즌 초반, 데뷔 초반에 그런 받았던 하입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기대치가 내려갔습니다만, 또 스몰 라인업이 필요할 때는 분명히 또 제레미 소헨의 다재다능함도 빛을 발할 겁니다. 자, 그리고 켈리 올리닉 역시나 부상 때문에 시즌 출발이 좋지 못했습니다. 시즌 초반에 합류하지 못했고요. 4경기 9.3분, 2.8득점, 2.8 리바운드인데
어시스트 개수가 3.3개입니다. 이 켈리 올리닉은 어렸을 때의 포지션이 포인트 가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야가 남다르긴 합니다. 특히나 웬반야마가 없었을 때 올리닉의 출전 시간이 분명히 한 15분 전후는 될 거기 때문에 올리닉이 있을 때의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패싱 게임, 그리고 전체적으로 공간을 상당히 넓게 쓰는 그런 장점들은 분명히 발휘되겠죠. 자, 그리고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올 시즌 딜런 하퍼와 함께 뽑은 카터 브라이언트,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합니다. 출전 시간도 길지 않고, 그리고 짧은 출전 시간에도 딱히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8경기 6.8분, 2.1득점, 리바운드 1개, 필드골이 28.6%니까 7개 던지면 5개는 그냥 팅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카터 브라이언트도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웬반야마가 빠져있는 상황에서 물론 켈리 올리닉, 비스맥 비욘보 같은 베테랑들에게 출전 시간을 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카터 브라이언트에게도 좀 기회가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웬비로 돌아와서 웬비는 역대급 피지컬과 재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역대급 피지컬이 사실 발목을 잡을 수도 있어요. 예전에 랄프 샘슨이라는 7피트 4인치짜리 1980년대에 하킴 올라존과 함께 트윈타워로 군림했던 이 선수도 웬비 이전에 웬비다라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결국 부상 때문에 오래 뛰지 못했습니다. 500경기 남짓밖에 활약을 하지 못했는데 웬반야마 이번 시즌 12경기 34.7분을 뛰었고요. 출전 시간은 서서히 늘어나고 있었어요. 26.2득점, 12.9 리바운드, 어시스트 4개, 스틸 1.1개, 3.6 블락샷에 3점도 던질 수 있는 선수입니다. 필드골 50.2%, 3점 34.5%, 그리고 이 키 큰 선수가 자유투가 85.7%. 정말 약점이 없는 그런 선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고 또 MVP 레더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직전 2시즌 동안에는 총 117경기 뛰었고요. 가장 큰 이유는 지난 시즌에 있었던 바로 그 혈전 부상 때문이었습니다. 혈전 때문에 시즌 아웃됐는데 2시즌 평균 58경기 가량을 출전했습니다. 31.1분 뛰면서 22.5득점, 10.8 리바운드, 3.8 어시스트니까 이번 시즌에 모든 기록이 큰 폭으로 뛰어올랐죠. 필드골 3점 효율도 이번 시즌이 좋아졌습니다. 2023년 드래프트 1순위로 NBA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대급 재능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이 압도적인 신체 조건을 영리하게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렉 포포비치 감독은 이 감독도 지도자 초반에는 팀 덩컨 같은 선수들 엄청나게 굴려댔습니다. 거의 탐 티보드급이었어요. 그런데 감독도 연차가 쌓이고 또 노하우가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로드 매니지먼트의 선구자 역할도 했었고 주축 선수들의 출전 시간을 대단히 잘 조절하는 인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포포비치 감독이 물러나고 미치 존슨이라는 생짜배기 감독이 왔죠. 이 감독 같은 경우에는 포포비치 감독이 그렇듯이 또 NBA 감독의 초창기 커리어를 보내고 있는 감독들이 그렇듯이 일단 내 목숨이 파리 목숨이고 그 다음에 내 밥그릇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축 선수들에게 많은 휴식을 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어요. 그게 바로 미치 존슨 감독이 이번 시즌 곧바로 드러났고요. 자, 그리고 웬반야마의 신장도 장점이지만 어두운 단면도 있습니다. 2m 24cm의 신장에서 도저히 볼 수 없는 움직임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 야오밍, 그리고 지금 뛰고 있는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 웬비처럼 멀리 뛰고 높이 날고 코트 구석구석을 누빈 빅맨들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웬반야마는 빅맨의 몸에 윙의 DNA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큰 키에 또 그 긴 기럭지에 윙처럼 뛰어다닙니다. 또한 이번 여름에 웬비의 키가 컸죠. 실제 신장은 2m 28에서 2m 30cm다 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벌크업 했죠. 근육량 키웠죠. 키도 크면 하체에 가해지는 부담이 대단히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역할도 너무 다양하고 많은 걸 하고 있고 웬반야마의 원래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신체에 엄청난 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오히려 발목을 잡는 또 하나의 장점이 다재다능함이 될 수도 있어요. 2m 30cm에 가까운 웬반야마의 신장에도 불구하고 웬비는 가드나 혹은 윙 같은 움직임이 있습니다. 키가 큰 선수들은 동선이 설령 같다고 해도 키가 작은 선수들에 비해서 받는 과부하가 훨씬 큰 편이죠. 자, 이 웬반야마는 포스트 플레이도 잘 하고요. 그 다음에 볼을 종종 운반하기도 합니다. 돌파도 하죠. 드라이브도 합니다. 여기에다가 수비에서는 미치 존스 감독이 스위치를 요구할 때가 많기 때문에
외곽 수비, 스위치 디펜스, 커리를 막으러 종횡으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도 많았고요. 또 스크린과 픽앤롤, 픽앤팝도 합니다. 스크린을 했을 때는 상대 선수와 엄청나게 또 많은 접촉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체력과 에너지의 소모를 요하죠. 이러다 보니까 하체에 가해지는 부담이 가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스켓볼 레퍼런스에서 웬반야마 야투 시도 비중을 한번 살펴봤어요. 자, 림 근처에서 67개로 가장 많습니다. 네, 그리고 90cm에서 약 3m, 골대 근처에서 39개 시도를 했고요. 그리고 3에서 4.8m, 30개 던졌습니다. 그 다음에 4.8에서 3점 라인 사이, 그러니까 롱투 혹은 미드레인지인데 27개 가장 적게 던졌어요. 그리고 3점은 시즌 초반에는 약간 자제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많이 던지면서 58개. 정리하자면 림 근처에서 제일 많이 시도하고요. 그 다음이 3점입니다. 그리고 페인트 존 근처, 그리고 페인트 존과 미드레인지 사이, 그 다음이 미드레인지입니다. 부상을 피하기 위해서는 웬반야마가 경기당 평균 8.8개, 9개 던진 적도 있었죠. 웬반야마가 이렇게 던졌을 때 포포비치 감독도 그래, 마음대로 해봐. 너 어리니까 그래, 이렇게 네가 하고 싶은 거 시도하면서 짬밥을 키워보자. 샌안토니오 스퍼스는 웬반야마가 스텝백 3점을 던지든 더블 스텝백 3점을 던지든 풀업을 던지든 관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웬반야마가 시즌 초반에는 페인트 존과 페인트 존 근처의 야투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웬반야마의 위력이 늘어나기도 하지만 이렇게 됐을 때는 웬반야마의 부상에 대한 리스크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당연히 미드레인지 3점을 쏘면 상대와 접촉도 피할 수 있고 부상에 대한 위험성이 훨씬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 웬반야마뿐만 아니라 이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코칭 스태프가 좀 잘 구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한 경기 평균 이동거리도 살펴봤습니다. 웬반야마의 한 경기 평균 이동거리가 3.7km였어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리그 44위니까 대단히 높은 편이죠. 그리고 한 팀당 당연히 주전은 5명이고 그리고 150명의 주축들이 뛰고 6맨까지 합치고 6맨과 7맨 사이에 걸쳐있는 선수까지 합치면 200명의 선수가 주축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2m 24cm가 넘는 웬반야마가 평균 이동거리가 44위라는 건 활동량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건 웬반야마의 플레이 스타일도 있지만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코칭 스태프의 주문도 좀 달라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웬비가 디에런 팍스 맞고 스테픈 커리 맞고 스피드 스타들 막으면 무릎 아작나는 거죠. 그리고 그 하중은 전부 다 종아리 아킬레스건으로 가는 겁니다. 평균 속도가 웬비가 6.7km예요. 굉장히 빠른 편이고 공격할 때는 아무래도 가속도가 붙으니까 7.16km, 수비 시에는 시속 6.19km니까 웬반야마가 수비도 워낙 열심히 하는 선수고 가로 수비, 세로 수비를 다 잘 하는데 여기서 웬반야마의 역할을 축소시킨다기보다는 웬반야마가 신체적인 그런 하중 또 부상에 대한 위험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는 정도의 역할을 부여할 필요는 있다. 지금부터는 웬반야마 본인도 중요하지만 또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의료진도 중요하지만 코칭 스태프의 웬반야마의 역할 재정립이 저는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더 관리를 받아야 하겠죠. 이 종아리 부상은 결코 쉽게 넘길 수가 없습니다. 이 종아리 여러분 딱 생각해 보시면 종아리의 알이 두껍잖아요. 이 모든 우리의 몸무게를 전부 다 지탱하는 근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아리 부상은 잘 낫지도 않고 한번 다치면 오래 가죠. 최근 수많은 NBA 선수가 입는 부상 부위이기도 합니다. 카프, 종아리 염좌는 큰 부상으로 이어질 리스크가 또 높은 그런 부상 부위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아킬레스건과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타이리스 할리버튼과 제이슨 테이텀이 대표적입니다. 불과 몇 개월 전 이 파이널 5차전 도중에 고등급의 종아리 염좌를 진단받았어요. 당연히 쉬어야 되지만 파이널이니까 휴식할 수 없었죠. 결국에는 7차전 아킬레스건 파열로 시즌 아웃됐고 종아리가 완전 출렁거리는 장면들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제이슨 테이텀 2025년 플레이오프 2라운드 뉴욕 닉스와 4차전 도중에 아킬레스건 파열됐습니다. 아킬레스건 부상 이전에 이미 종아리 쪽 통증이 있었어요. 2019년 파이널 케빈 듀란트 상황도 마찬가지죠. 종아리를 다쳤었는데 결국 아킬레스건 끊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페이스도 워낙 또 빨라졌고 하체 부상의 빈도도 비례해서 증가하고요. 더 이상 종아리는 단순 부상으로 치부할 수 없는 그런 부위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3주 정도 빠지면 10경기를 결장하게 되고 그리고 웬반야마를 그 이후에는 더 관리하게 될 테니
65경기 기준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NBA는 65경기라는 그 기준을 정립했습니다. 65경기 이하로 뛰는 선수들은 각종 수상에서 아예 자격 미달로 규정을 지금 바꿨고요. 하지만 저는 웬반야마가 굉장히 젊은 선수고 그리고 또 부상에 대한 위험도가 노출되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수상에 대한 그런 욕심이나 생각은 내려놓는 게 좋다고 봐요. 이거는 구단에서도 상당히 잘 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디그린이 웬반야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웬비는 한 시즌에 MIP 기량발전상과 MVP 그리고 디포이 올해의 수비수상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선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주변의 기대감을 또 연건들은 상당히 많이 귀 기울일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한 욕심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버렸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카멜로 앤서니도 웬비에 대해서 웬비가 올 시즌 MVP가 될 것이다. 모든 항목에서 1위에 오를 수도 있다. 전에 없던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웬반야마에 대해서는 뭐 실력, 잠재력, 파급력 무시하는 시선은 아무도 없죠. 하지만 웬반야마가 65경기라는 그 카테고리에 그 커트라인에 매몰돼서 무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팀의 저는 노력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잘 나가던 샌안토니오가 부상 악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웬비를 비롯한 영건들의 활약으로 샌안토니오가 줄곧 상위권을 유지했었고 지금도 성적은 괜찮아요. 11월 11일까지는 시즌 첫 10경기 8승 2패, 승률 80%를 달성했습니다. 2015년 이후에 가장 좋은 출발이니까 무려 10년 만에 캐주얼 스타트를 끊었는데 여기에다가 디에런 팍스까지 최근에 복귀했습니다. 날개를 달았다. 활용 점정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부상의 발목이 잡혔어요. 2025년 드래프트 2순위 출신인 딜런 하퍼 이번 시즌에 식스맨으로 나섰는데 정말 좋은 활약 펼쳤죠. 하지만 팍스가 복귀하기 직전에 종아리 부상을 입었습니다. 역시나 종아리이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MVP 모드였던 웬반야마가 역시나 종아리 부상 때문에 쓰러졌습니다. 여기에 전년도 신인왕에 빛나는 스테판 캐슬 왼쪽 고관절을 다쳤어요. 고관절 조심해야 됩니다. 브래들리 빌이 고관절이 골절됐잖아요. 앞으로 선수 생활에 굉장히 지금 큰 먹구름이 드리웠어요. 또 이 스테판 캐슬은 하이플라이어 굉장히 이 운동 능력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캐슬이 당연히 웬반야마나 하퍼만큼 빠지진 않지만 팀에서는 상당히 지금 조심하고 있습니다. 최근 3경기 골든스테이트에게 2연패 1승 2패인데요. 시즌 성적은 9승 4패 서부 컨퍼런스 5위 승률 69.2%로 여전히 훌륭한 편이긴 합니다. 자, 부상에 대처하는 웬비의 자세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시즌 개막 당시에 무슨 인터뷰를 했었냐면 나 자신을 훨씬 더 잘 통제하고 있다. 걱정하지 않는다. 건강을 잃을 수 있다는 위협에 직면했을 때 기분을 직접 느껴봤으니까. 혈전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제는 당연하게 여기는 게 없다. 몸은 더 즐겁게 움직이고 있고 여전히 내 스스로 발전이 필요하다는 걸 알지만 계속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웬반야마는 뭐 워낙 모범생이기도 하고요. 경쟁심 엄청납니다. 디그린과의 그 설전에서도 밀리지 않았고 또 내가 더 나아지겠다는 향상심으로도 가득 찬 선수인데 여기서 제일 조심해야 될 건 저는 조급증이라고 생각해요. 디포이, MVP 다음에 노리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웬반야마가 확실하게 본인의 몸 상태가 회복됐다고 느꼈을 때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웬반야마가 이끄는 샌안토니오와 레이커스, 또 골든스테이트와 레이커스, OKC와 레이커스 경기 저희가 2월 초에 제 10차 직관 여행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 3경기 패키지에 대한 정보 조코피TV 커뮤니티와 제 인스타에 있으니까요. 더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저는 또 다른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